네,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 수와 기본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찾은 기본 수는 0, 1, i, 2, 파이를 찾았고요. 다음에 기본 함수로 파워 함수, 파워 함수의 역함수, 지수 함수, 지수의 역함수, 로그 함수, 다음에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역함수,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같은 게 있다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복소평면상의 복소 단위원의 점으로 나타냈을 때는 그 점 하나가 복소 단위원상에 있는 점 하나가 각도 하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엘리먼트 넘버 사이의 규칙을 발견했죠. 그게 오일러 포뮬러였습니다. 오일러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의 공식은 2의 i 파이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모든 기본 숫자를 다 포함하는 아름다운 공식이고요. 다음에 복소 단위원상의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복소 단위원상의 점이 각도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각도의 각도를 더하려면은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 지수 성질에 의해서 두 개를 각도를 더한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등에서 회전을 구현할 때요, 각도의 각도를 더하기 위해서는요, 이 숫자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복소수가 3차원상으로 확대되었을 때는요, 요소를 4개 쓰기 때문에 4원수, 쿼터니언이라고 하고요. 쿼터니언에 관한 주제는 여러분이 DSU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에서 음, 여기 보면 쿼터니언 4원수의 원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벡터와 매트릭스의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벡터 V가 주어졌습니다. 벡터 V를 그 데카르트 좌표계 카티즘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요. XY가 서로 직교하면서 X축으로의 단위 벡터 X, 다음에 Y축의 단위 벡터 Y가 주어진 어떤 공간, 이차원 공간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V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살표로 그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W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벡터라고 하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입니다. 그러면 V 플러스 W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V가 A, B이고요. 칼럼으로 쓰겠습니다. 다음 W가 C, D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A는 A끼리 더하고 첫 번째 엘리먼트는 첫 번째 엘리먼트를 더하고 두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를 더한 이렇게 벡터 덧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더하기 C, B 플러스 D가 되는데 이거를 수직선상에 2차원 좌표계상에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가 되는가 하면 V만큼 따라가서 V의 팁에서 W만큼 따라간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벡터를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벡터의 덧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는 스케일러 곱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K를 리얼 값, 스케일러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책에는 스칼라라고 읽는데 실제 발음은 스케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V의 KV를 곱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V의 길이만큼을 가서 그 원래 V 길이의 K배만큼 길이만큼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V가 AB로 주어진다면 KV는 KA, KB라는 벡터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스케일러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V가 AB고 W가 CD라면 V 더하기 W는 A 더하기 C, B 플러스 D로 정의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AB가 주어졌을 때, 벡터 AB가 주어졌을 때 리얼 넘버 K에 대해서는요, KV는 KAB로 쓸 수가 있고 KA, KB라는 것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벡터 V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니게이션 네거티브 벡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은 V-W라는 것은요. V 플러스 마이너스 W 벡터를 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V가 주어졌고 W가 주어졌으면 V 더하기 W를 하면은요. 이렇게 가서 요게 돼야 되는데 V 마이너스 W를 하면은요. 마이너스 W를 해서 더한 값이 되니까 V만큼 가서 마이너스 W 따라간 값 되니까 요 값이 V-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도 역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상의 어떤 점 P를 벡터의 덧셈 그리고 벡터와 스케일러의 곱셈의 조합, 선형조합이라고 하는데 선형조합은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요. 어쨌든 벡터의 조합으로 점 P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점 P가 3, -2가 주어졌고요. 다음에 X축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 i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길이가 1인 벡터 j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벡터의 덧셈으로 나타내 보면 i축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같고요. 그 다음에 j축을 따라서 한 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만큼 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의 3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와 j를 이용해서 이 3p를 나타내 보면 스케일러 3 곱하기 벡터 i는 벡터입니다. 네, 길이가 1인 벡터를 이렇게 해서를 써서 i j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러 마이너스 2 곱하기 j 벡터입니다. 3 곱하기 벡터 1, 0이죠. i 벡터.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벡터 j 벡터 0,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j 벡터를요 0, 1, 0, 0, 1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 벡터를 어떻게 고르는가 하면 2, 1로 고르고요. 벡터입니다. 벡터니까 길이가 1이 아니니까 이렇게 고르고요. 그 다음에 j 벡터도 하나 고릅니다. j 벡터는 마이너스 1, 1로 고르는 거죠. 그러면은 수직선상에 좌표계상에 그려보면 i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벡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 벡터는요, 요 벡터가 되는 거죠. 표준 ij가 아니라 이렇게 변경된 ij상에서 똑같은 점 3, 마이너스 1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를 따라서 3만큼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이동했죠. 거기서 요 j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럼 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벡터의 덧셈의 식에 써보면 3 곱하기 i축 마이너스 2 곱하기 j축 씁니다. 그럼 3 곱하기 2 여기 보면 3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되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거는 8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3 곱하기 1 마이너스 곱하기 1 됩니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돼서 이것은 1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렇게 8, 1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 1의 의미는 뭔가 하면 기본축 원래 표준축 상으로 8만큼 따라갔습니다. 1, 2, 3, 4, 5, 6, 7, 8 그리고 표준 y축을 따라서 1만큼 간 거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8, 1을 왼쪽에 8, 1은요 8 곱하기 기본축 1, 0 더하기 1 곱하기 기본축 0, 1 요거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축을 따라서 8, 1인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축이 주어졌을 때 그 임의의 축상에서의 좌표 P를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더 수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함수를 살펴보면서 계속 표기법들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역시 표준 표기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축,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렇게 적지 말고요. 이렇게 적는 거죠. 첫 번째 축을 브레이킷을 써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음에 두 번째 축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축이 여기 적히고요. 두 번째 축 J가 여기에 이렇게 적히는 거죠. 그리고 변환하려는 P가 3, 마이너스 2였죠. P가 지금은 3, 마이너스 1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3, 2 점을요 우측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새로 적어보는 겁니다. 원래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왼쪽에 2x2 형태였던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x1 형태였던 테이블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결과 8, 1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구해진 2x2 이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2x2 행렬에 로우와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행렬의 이 칼럼을 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것을 결과 행렬의 첫 번째 값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와 두 번째 그 행렬의 첫 번째 칼럼을 곱해서 2by 1 행렬에 적어요. 1 곱하기 3,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3,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8, 1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임의의 좌표계 상에서 점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식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행렬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행렬과 행렬 사이의 곱셈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임의의 좌표계 상에서의 어떤 점을 변환하는 식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뭐 행렬이 뭐 A, B, C, D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렬의 이 첫 번째 칼럼, 이것은 첫 번째 좌표 축을 말하는 거, 첫 번째 좌표 벡터를 말하는 거구나. 그 축의 벡터. 다음에 두 번째 B 칼럼은요. 그 2차원 좌표 계상에서의 두 번째 축의 벡터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이 f를 이렇게 구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좌표 계상 AC라는 어떤 좌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BD라는 어떤 좌표계가 있어요. 이런 좌표계상에서 어떤 점 P가 있는데 그 점 EF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이 식을 풀면은 이 좌표계상에서 있는 EF라는 점이 표준 좌표계상에서는 어떤 점이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게 이 전체 식이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용도를 위해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행렬과 벡터를 배우고요. 실제로 행렬과 벡터를 배우고요. 매트릭스는 이 용도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해서요. 한번 어떻게 이런 수학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간단한 물리 법칙식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속도를 알 때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 100km 1시간에 100km 속도로 이렇게 차가 쭉 진행을 합니다. 여기 y축이 속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00입니다. 그리고 x축이 시간축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5아워 30분 동안 이제 쭉 진행을 한 거죠. 그럼 차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100으로 일정하니까 이렇게 쭉 간 거죠. 이때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면적은 C, 이게 가로축이 t고요. 직사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로축이 속도이기 때문에 VT를 하면 됩니다. VT.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행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S는 VT라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행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할 때 시간 t가 지났을 때 이동한 거리 S는 VT라는 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0분 동안 100km로 이동을 하면은요, 50km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50km 이렇게 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일정할 때를 고려했는데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가 이렇게 쭉 변하는 거죠. y가 속도축인데 속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속도가 변할 때 임의의 두 점, 임의의 시간 t0, t1에 대해서요. 그때 속도 v0와 시간이 약간 지나고 나서 t1에서의 속도 v1 이렇게 바뀝니다. 속도는 벡터 성분이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를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v1에서 v0를 빼면 벡터의 뺄셈 성질에 의해서 이런 벡터를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a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주어진 시간 t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vt, 델타 vt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a를 속도가 변한 정도라고 해서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이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는 VT라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V는 AT라는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위치를
가지고 물체를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가 0이 아니다, 등속 운동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V는 AT에서 그 다음 일정한 시간 T가 지났을 때 그 새로운 V 프라임을 구하려면은요, 새로운 속도입니다. 시간 t가 지났을 때. 그러면 원래 속도 v0, 원래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t가 지났을 때 델타 v는 a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v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v 프라임을 구하고 나서요, s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깊게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분 적분을 정의하면서요, 미분의 여함수가 적분이라는 걸 살펴봤었거든요. 여기 보면 미분의 여함수로 적분을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적분은 실제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구간 범위가 주어진 적분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래프의 밑변의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S는 VT, V는 AT가 주어졌을 때요, 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면적을 구하는 게 거리였죠. 그래서 실제로 V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적분을 취하면 거리를 구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 프라임과 A를 알 때 거리를 구하려면은요, 거리를 구하려면 이 식을 적분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이 사용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수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적분하는 법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t에 대해서 실제로 적분을 해보면 v0는 v0t가 되고요. 적분해보면 v0t 돼야 되고요. 다음에 t에 대해서 적분이기 때문에 at는 미분했을 때 at가 나오려면요, 2분의 1 at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v'을 적분을 하면 새로운 위치 s'이 되는 건데 적분 상수에 해당하는 원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거리가 바뀐 만큼에 대해서 새로운 거리 팩터를 더하고 그것을 원래 거리 S0와 더하면 새로운 위치 S'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하면 A와 V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위치 S'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V'은 V0 플러스 AT를 이용해서 V' 위치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V'을 갱신을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새로운 위치 S'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S0 더하기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해줘야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물리 법칙이지만 실제로 미분, 벡터, 연산 같은 것들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 그림은 T에 대한 V 그래프인데요. 이 밑변에 이 가속도를 구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접선을 구한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가속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V가 바뀌는 정도. 그래서 미분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면적을 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T1에서 T2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는 게 됩니다. 그 적분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적분이 실제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전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전에서는 회전 가속도는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간단하게 고려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등, 등속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세타만큼 그 회전을 했을 때 델타만큼 더 하려면요, 우리가 2차원상에서 혹은 3차원상에서는 그 컴플렉스는 2차원상에서 컴플렉스 넘버 두 개를 곱해줬었죠. 그러면 회전 각도가 더한 게 얻어졌었죠. 근데 실제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3차원 회전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4원수를 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의의 델타 회전 Q'을 4원수입니다. 알면은 원래 회전에서 Q'을 이렇게 곱해줘야지 새로운 회전값 Q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분 아닙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움직임은 이 식으로 제어를 하고요. S 프라임 식으로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은 Q 프라임 식으로 쿼터닝을 사용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게임에서 사용되는지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로 다른 여러 이제 공학 분야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러분 지금 유니티 잘 모를 거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사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한 씬을 만들고요. 키보드를 누르면 요 블락이 앞에 뾰족한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입력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입력 vertical horizontal은 키보드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뭐 그 터치를 하거나 하면 좌우 방향, 요 vertical의 방향은 실제로 입력이 -1에서 +1 사이로 들어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눌러보면요,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vertical 방향이 -1에서 +1 사이로 인터폴레이션 돼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horizontal 요 값이요, 역시 -1에서 1 사이로 넘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벡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력을 일단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경과 시간은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호출되어 있는데 타임점 델타 타임에 경과 시간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DT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를 실행을 해보면 유니티의 이 선택한 이 큐브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X, 빨간색 축이 X축, 그 다음에 초록색이 Y축, 그 다음에 파란색이 Z축입니다. 그래서 Z축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축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방향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벡터거든요. 3차 공간상의 벡터입니다. 이 방향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세 축이 만나는 점이 현재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포지션이 현재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포워드가 파란색 축이 가리키는 방향, 현재 이 가리키는 파란색 축이 가리키는 벡터 방향이 되고요. 거기서 그게 포워드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 값을 엑셀러레이션 값을 적당하게 세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IV 방향으로 현재 엑셀러레이션 만큼의 영향을 받아서 A 값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키보드를 누르면 이 언더스코어 ACCL 만큼의 양만큼의 가속도가 결정되도록 A를 했고요. 그러면 V'을 갱신해 줘야 되겠죠. V'은 V 더하기 AT였죠. AT. 그래서 이렇게 해서 V를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위치는요. 위치는 식을 보면 위치식을 다시 보면요. 예, S'은 원래 위치 더하기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원래 포지션 플러스 VT 플러스 2분의 1 A의 T의 제곱하면 새로운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우 방향키를 눌렀을 때 회전하려고 합니다. 회전값은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IH에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타임이 DT이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서 좌우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겁니다. 라디안인데 디그리로 바꿨습니다.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기 위해서 라디안 디그리로 바꾸면 이게 디그리 값이 넘어옵니다. 각도 값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쿼터니언 사용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델타 쿼터니언을 세팅을 합니다. 엑시스 앵글은 벡터의 업 방향은 유니티에서 이 그린 축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좌우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업 방향으로 요만큼 디그리만큼 정확하게 뭐 의미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과 시간만큼. 그러니까 뭐 키보드를 풀로 눌렀을 때 1초에 1라디안만큼 회전하는 거죠. 아주 느리게 그렇게 회전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Q 프라임 회전하는 상대 회전 값을 쿼터니언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쿼터니언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쿼터니언 두 개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로테이션 쿼터니언에 이 Q 프라임을 회전된 델타 쿼터니언을 곱하면 세로 쿼터니언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 앞뒤로 키보드를 위아래로 누릅니다. 그러면 속도와 가속도가 고려돼서 물체가 이렇게 가속도 영향을 받아서 쭉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 방향 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관성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회전을 쭉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그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수학이 게임 등에서 물체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보면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S0 플러스 V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그 다음에 쿼터니언은 적당한 APR을 호출해서요. 델타 쿼터니언 상대 회전값을 세팅한 다음에 원래 쿼터니언과 곱하면 더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곱해야 되면 더하면 안 됩니다. 쿼터니언 더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전을 제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수학들이 실제적으로 공학 분야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영상 CG를 통해서 기본 숫자가 0, 1, i, e, 파이가 있다는 걸 배웠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엘리멘터리 펑션, 기본 함수 중에서 차수함수, 차수함수의 여감수에 해당하는 루트 함수, 그다음에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여감수에 해당하는 로그 함수, 삼각함수, 코사인 사인에 해당 또 여감수에 해당하는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함수 그리고 벡터와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 그 물리 법칙에서 다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수학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가 여러분이 수학의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